어머님을 납골 땅에 모시고 돌아오던 중 철원 씨는 무심코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어머니가 살아생전 유일하게 따라 부르실 만큼 좋아하시던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로 시작하는 봄날은 간다 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던 철원 씨는 노래를 듣는 순간 더 이상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마음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그 순간 터져나왔습니다. 철원 씨는 겨우 차를 길가에 세우고는 어머니를 목 놓아 불렀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아침 인사를 드리기 위해 방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손녀가 놀던 인형을 품에 안고 조용히 토닥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을 안은 채 아들을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눈빛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감정을 가까스로 다잡은 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태연한 척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엄마, 그 인형 누구예요?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인형을 한 번 더 토닥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랜만에 소중한 이를 다시 만난 사람처럼 따뜻한 눈빛으로 인형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외동아들 철원이에요. 이제 재워야 돼요. 작년 봄부터 어머니는 자꾸 물건을 잊어버리시고 바로 방금 전 일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철원 씨는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어머니께서 노인성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초기 단계를 지나 중기로 접어든 상태이시고 고령이신지라 약물 치료로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진단을 듣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철원 씨는 무겁고 복잡한 감정 속에서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어머님께서 이제는 서서히 사람과 시간의 경계를 잃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철원 씨의 마음 깊은 곳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병은 예상보다 훨씬 더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셨고 어느 날부터는 옆집 아저씨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부터 학교보다 먼저 논밭에서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18의 어린 나이에 얼굴도 모르는 옆 동네 총각에게 시집가서 평생 지독한 고생만 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책임감도 없고 무능력한 남편을 대신해서 생활전선에 일찌감치 뛰어드셨습니다. 철원 씨는 사춘기 시절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혔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사고도 많이 쳐서 어머니께서는 학교에 불려가서 선생님께 빌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철원 씨는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야 철이 들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정을 찾아갔지만 그래도 생활이 늘 빠듯했던 탓에 제대로 한번 효도다운 효도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여유가 생겨 어머니를 모시고 좋은 데도 같이 가고 이제까지 고생하신 것 좀 보상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신다는 사실이 철원 씨의 가슴을 찢어지듯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새부터인가 엄마는 작은 천인형 하나를 늘 품에 안고 지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하시면서도 그 인형에게는 다정한 말과 손길을 건네셨습니다. 철원 씨는 그 인형이 자신이란 것을 알기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던 어느 봄날, 철원 씨는 어머님을 모시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벚꽃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봄바람은 살랑살랑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차 안에서 엄마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때 마침 라디오에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봄날은 간다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아지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품 안에는 인형을 안고 봄바람을 맡으면서 엄마는 그렇게 엄마 방식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철원 씨는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어떻게든 엄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드라이브 이후 엄마는 서서히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시고 자리에 누운 채 시름시름 앓고만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던 엄마가 힘겹게 눈을 뜨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철원아,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렴. 정말 오랜만에 엄마는 철원 씨의 엄마로서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오늘따라 어머님이 유난히 사무치도록 그리운 이날, 철원 씨는 비로소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 자신이 어머님께 할 수 있는 효도는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